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중국 이야기를 조금 드렸습니다. 중국에서 현재 부동산 가격이 10달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에서 여러가지 부양책을 쓰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것을 보고 제목이 너무 자극적인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중국발 경제 위기가 임박했다, 이런 것을 감안하고 다시 읽어보니 조금 아찔하긴 합니다. 하지만 영상 내용에서 설명드렸듯 위기가 임박한 것은 사실이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실제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제가 멤버십 게시판을 통해서 날마다 설명드리고 있지만, 전체 영상으로 제가 설명드리면 반대 의견이 너무 많아서 잘 다뤄드리고 있지 않은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주식 같은 경우에는 통화정책의 1차 전환점이 오는 10월 초에 비중을 크게 담으라는 의견을 드렸었고요. 이제는 내년 경기 침체가 오면 추가로 매수하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빠지면 매수하는 게 좋고요. 무리하지는 맙시다. 자, 오늘은 이런 이야기보다는 한국 부동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부동산 이야기를 잘 드리진 않습니다. 워낙 예민한 주제이고 반대 의견도 많아서 댓글을 보다가 제 멘탈이 나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부동산은 다들 아픈 부분이 많아요. 무주택자 분들은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바라보다가 벼락거지라고 조롱을 많이 받았었고요. 작년에 영끌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높은 대출 금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한쪽 편에 서서 이것을 설명드리기가 매우 예매합니다. 그리고 큰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들 예민해 있는 상태이죠. 그렇지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예고드린 것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다뤄드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볍게 설명드릴 테니 참고로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아파트 가격의 전주 대비 상승률을 정리한 것인데요. 작년 11월부터 부동산 가격의 상승 속도가 둔화되었기 때문에 작년 11월달 이때 피크를 쳤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2022년 중순부터는 하락 추세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전주 대비 가격 기준으로 올해 6월쯤부터 마이너스를 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른 것도 있고, 작년 말부터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많이 올리자 한국은행 역시 이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린 게 부동산 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금리를 올린다고 부동산이 떨어질까요? 그렇진 않죠. 금리를 올리는 배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무역 수지 차트인데요. 지금은 1997년, 1998년 IMF 경제 위기 때보다 더 큰 폭의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가를 잡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금리를 파격적으로 올리는 중이고요. 이런 분위기는 경기 침체를 불러오면서 한국의 수출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수입은 늘어나면서 무역 수지 적자가 유발되고 있고, 적자 폭이 매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1년 동안 한국의 수출 수입 금액만 봐도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수출 금액은 피크를 찍고 떨어지는 게 확인되는 반면, 검은색 수입 금액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월급은 계속 줄어드는데 의식주 관련 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미쳐버릴 노릇이죠. 그만큼 한국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이고, 여기에 금리 인상이 더해지니 당연히 부동산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4채를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를 가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집값, 전세 가격 상승 시기 때에는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세 가격이 쑥쑥 올랐습니다. 전세 가격이 각각 1억씩 올랐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입자들의 전세 갱신일이 동시에 발생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는 4억이라는 목돈이 한꺼번에 생겼죠. 집주인은 이 돈으로 종부세를 내고 집도 수리하고 그렇겠지만, 이렇게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한 채를 더 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게다가 금리도 바닥에 깔려 있는데 굳이 기존 대출을 상환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많은 다주택자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올라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은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들의 전세 가격이 각각 1억씩 토탈 4억 원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입자들은 집주인에게 1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겠죠. 만약에 여유가 있는 집주인이라면
있는 돈을 챙겨서 그냥 주면 되겠지만 안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억 단위의 돈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대출을 받고 싶은데 요즘 대출 이자도 매우 높잖아요. 대출 받을 엄두도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다주택자들의 급매가 하나 둘씩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동산 조정이 있었던 시기를 언제로 생각하시나요?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를 많이들 언급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2008년도의 주간 기준으로 부동산이 가장 많이 빠졌었던 시기와 현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전체 부동산 가격의 하락률이라 퍼센티지가 낮게 표시되는 점은 감안하고 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왼쪽을 잘 보시면 2008년도에 부동산이 10월 달부터 큰 폭으로 빠지더니 12월 말에는 전주 대비 0.24%나 하락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볼까요? 현재는 2008년 대비 2배 정도의 부동산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월 둘째 주 기준으로 전국의 주택가격 지수는 전주 대비 0.45%나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0.24% 빠진 이후 부동산 가격이 반등했지만 지금은 바닥을 찍은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그게 더 문제입니다.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2008년 차트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의 차트인데요. 과연 그때 당시에 언제까지 부동산이 하락했었는지 이 기간을 좀 늘려보겠습니다. 기간을 2008년 10월부터 우리가 보통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지속됐다고 생각하는 2012년 말까지 늘려보겠습니다. 상승 하락의 기준이 되는 0%를 빨간색 선으로 표시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점이 이 선 위에 찍혀 있으면 전주 대비 집값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 아래에 점이 찍혀 있으면 전주 대비 집값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 그래프에서 0.24% 하락을 기록한 이후 전국 아파트 가격은 이 이상으로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극적인 상승도 그 이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2010년에는 잠시 부동산 급등이 오는 거야? 이랬다가 다시 한번 가격이 꺼지기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2012년도에는 다시 한번 가격 하락이 오기도 했었네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부동산 가격 하락이 진정되기만 하면 당장에 급등이 오진 않겠지만 추가 하락 역시 제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장에서 바닥이 확인되기만 하면 급등 급락이 없는 횡보하는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시 2022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현재 가격이 바닥이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일단 남아있는 규제 지역이 먼저 풀려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영상 초반에 설명드렸듯 한국 경제가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한국의 무역 수지를 보면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누가 딱 봐도 무역 수지가 상승 추세는 아니잖아요. 무역 수지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상징인 수출 금액이 현재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먼저 회복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무슨 부동산 이야기하는데 수출 금액 같은 매크로를 보냐, 그냥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은 오르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이것은 최근 10년간 한국의 수출 금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부동산이 많이 올랐었던 시기를 2017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보는데요. 이때 한국의 수출 금액을 보시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 현재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수출 금액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한국의 무역 수지, 한국의 수출이 개선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게 지금은 아직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최적 시기는 아니라는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바닥을 확인하는 지표로는 미분양 물량의 감소, 기준금리 피크 확인, 물가 진정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요소들은 다른 전문가분들의 유튜브 채널에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봤으니 여러 요소들을 한꺼번에 체크하시면서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부동산 매수라는 것은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다주택자분들은 현재의 높은 금리와 여러 규제 지역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 투자에 나서는 것은 애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택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앞서 설명드린 사항들을 체크하면서 지금부터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을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 부동산이 앞으로 더 많이 폭락한다고 외치는 90%의 사람들처럼 세상 망할 것처럼 생각하지는 마시고 그래도 앞으로 기회는 다가온다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